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정보 프로그램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6시 27분 2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아동수당, 청년수당처럼 농민수당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봉화군이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봉화군 농민회 전 회장이죠. 더불어민주당 경북농어민위원회 송성일 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봉화에서 그 군민 토론회가 열렸다고요? 예. 이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된 그런 토론회라고 들었는데 뭐 많은 얘기들이 오갔을 것 같은데요. 우선 농민수당이 무엇이고 이 농민수당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농민수당이란 말 그대로 국가가 농민에게 일정한 현금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네. 기존의 농업직불금이 농민의 부족한 소득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주어졌다면 농민수당은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나 자원적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주어지는 그런 현금 지불 제도입니다. 네. 사실 농업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국민이 다 공감하는 걸 거예요. 네.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이런 농촌의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사실 펼쳐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농업 보조 정책들이죠. 네. 그런데 이게 드리는 예산이나 공에 비해 가지고 실제 농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런 지식들이 있습니다. 예. 진짜 농업 보조금의 80%는 농민 주머니를 잠시 거쳐가지고 도시로 되돌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네. 그리고 실제 봉화군만 보더라도 이런 농업 보조 사업이 무려 300가지가 됩니다. 보조 사업이 300가지나 돼요? 네네. 이렇게 많습니까?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이 농민 개개인이 이 사업들을 알아서 신청을 하고 정상하는데 엄청난 피곤함을 느낍니다. 예. 근데 공무원들은 다 압니다. 이 공무원들이 사실 현장 중심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보조 사업 행정 처리한다고 사실은 너무 고생들 하시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는 큰 도움은 안 되고 예, 그렇죠. 이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군요. 이 농민수당, 그러니까 이 농업이라는 건 공익적 가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다원적 가치가 있다. 또 수입 개방 등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희생된 이 농민들에 대한 피해 보전의 의미에서 농민수당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농민수당, 농민의 최소한의 생활 근거를 나라가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농업을 지키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되돌아가는 수단으로서의 농민수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농민수당을 도입한다면요. 이게 모든 농민이 다 대상이 되는 건가? 이 의문이 좀 들고. 예를 들어 우리 농민들 중에는 아주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부농도 있고요. 또 기업형 농업 경영인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름만 농민이지 실제로 농사 짓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도입 초기에 지금 그런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도입 초기에 누가 농민이고 농민 중에 누구까지 수혜 대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너무 전면에 이렇게 중요한 핵심 이렇게 문제로 대두되는 게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비제의 원리보다는 가능하면 좀 더 많은 농민들을 영상 농민에서부터 조금 경영적으로 괜찮은 농민까지 좀 포용하고 확산하는 그런 원리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농민수당은 농민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도시 영세 노동자, 도시 상공인들까지 포괄하는 제도로 발전해 나아가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제로 나가는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보편 기본소득제로 가는 출발점이다.
네네. 예. 그래서 초기부터 너는 농사가 많다, 작다 이런 거로 이제 농민 내부의 균열을 만드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그 농민수당이 주는 효과보다 오히려 농민 사회의 이렇게 불신과 이렇게 좀 갈등을 일으키는 네. 그런 반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 이런 거 따지는 건 이 농민수당에 대한 본질을 좀 흐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실시가 된다면 그 농가당 얼마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민 한 명당 얼마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지자체하고 이제 시행을 하면서 회남도 그렇고 강진도 그렇고 농가 단위로 사실 주어졌습니다. 아, 지금 농가 단위로?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가구장제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 단위로 수당이 주어질 경우에 농업에 사실은 주력인 여성 농민이 배제된다. 라는 주장을 여성 농민 단체들에서 지금 강력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문제 제기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같은 예산으로 금액을 나누면 되거든요. 공화군 가구당 50만 원을 뭐 농민당 뭐 25만 원, 30만 원 하면 예산에 더 느린 부담 없이 여성 농민의 그 역할을 갖다가 이렇게 높이 사주고 같이 포용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게 또 있군요. 농가당 얼마씩 이렇게 주는 건 이 여성 농민을 좀 배제하는 결과적으로 뭐 그걸 초래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당 얼마 이렇게 뭐 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봉화군에서는 엄태한 군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죠, 이게 농민수당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일단 30억 원 편성이 됐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럼 바로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받게 되는 건가요, 봉화 농민들은? 저도 이제 그러길 바라고 있는데 사실 며칠 뒤에 의회에서 이 조례가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 의회 통과는 안 된 거고요.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데 예산 편성만 돼 있는 상태고. 그렇고요. 그러면 뭐 지금 뭐 대략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지금 의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뭐 큰 무리 없이 그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모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전화를 드리고 찾아뵙고 해가지고 좀 간곡히 요청을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뭐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뭐 하반기부터 어떤 조금 이제 지금 여론도 좀 모아야 되고 정책적으로 미비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통과된 뒤에 뭐 농민수당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제대로 갖춰 나간다면 내년 뭐 중반 정도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사실 의미는 있겠지만요. 아까 봉화군 예산이 30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충분한 농민수당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고 이렇게 되면 농민 1인당은 얼마씩 받게 되나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렇죠. 뭐 가구당 뭐 연 50만 원, 뭐 농민 1인당 뭐 연 25만 원, 3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뭐 금액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만 원이 채 안 되네요, 1인당.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농정 방향을 갖다가 바로 잡아 나간다는 측면들에서 그 불필요한 각종 이제 보조 사업들을 좀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이 농민수당 예산을 늘려나가고 동시에 도 단위에 지금 그 농민수당제를 많이 준비들 하고 있거든요. 전남북도 그렇고 충청도도 그렇고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농민수당제 취지에 동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복잡은 준비를 해보시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 단위에서 만들고 다시 또 중앙 단위에서 지금 현 정부 그 농정 방향이 공익형 직불금 중심으로 농정을 개편해 나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뉴스에 나왔죠? 공익형 직불금제로 개편해 나가겠다. 저는 오늘 뉴스는 못 들었지만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재배 작물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겠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예, 독일 방식이기도 하고 유럽 쪽의 중심 농정의 틀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예. 국가에서 뭐 사과해라라고 사과에 보조금 주고 그러면 사과가 늘어나가지고 사과에 폭락하고 그렇죠. 예. 선택적 실수를 계속 반복해 왔거든요. 예. 그게 아니고 국가에서 농민의 기본 생활 근거를 제시해주고 농민들이 알아서 투자를 하고 하라. 네. 그걸 또 오히려 그 예산의 효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게 이제 확인된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뉴스 보니까 그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지급액을 좀 우대해주는 그래서 네네. 농가 양극화를 좀 해소해주는 뭐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예. 보조금 정책이 예. 대농들 중심으로 많이 받고 영세농이 오히려 이제 소외되는. 그러면 안 되죠. 농가 내수 부익부 빈익빈이 이렇게 심해지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공익 정책 부재를 통해 가지고 극복하자는 게 정부의 의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끝으로 네. 이 농민 수당과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죠. 네. 사실 그 농민 수당에 대한 그 농민의 요구는 힘들고 어려운 농사를 하기 싫어서 국가의 생활을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가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농사를 짓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고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농민수당은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네.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먹거리 기반, 농업 기반을 유지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그런 열망에서 농민수당제를 정부에 그다음에 지자체에 요구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이철호 도지사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은 봉화 군비로만 이렇게 내년부터 지급이 될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도비 또 더 나아가서 국비까지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우리 농민수당 금액도 더 올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시작은 연 30만 원 정도 수준이지만 이게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경북 농어민위원회 송성일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